에비게일한테 다 쏟아놨던 거죠.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거 약간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드리자면은 존 프락터 남자 뷰로 봤을 때는 존 프락터 짜증나죠. 짜증나죠. 남자 뷰로 봤을 때? 당연히 짜증나죠. 잘못은 했는데 잘못했다고 당당한 게 아니라 잘못한 거를 자기가 숨기고 싶지 않아서 정말로 다 회개하듯이 정말 다 숨김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부인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무조건 내가 잘못했고 너 이제 내가 잘못한 거 털어놨으니까 너 용서해줘야 돼. 그렇게 뻔뻔한 건 아니지만 고통을 겪던 중에 이제 부인한테 어렵게 자기 마음을 털어놨는데 와 이걸로 너무 눈치 주니까 너무 숨도 못 쉴 정도로 눈치를 주니까 눈치를 준다? 그럼요. 숨도 못 쉴 정도로. 그렇구나. 그 영화 우리 크루서블도 보고 하면은 세지잖아 갑자기 분위기가. 공기가 막 미칠 것 같아. 막 턱턱 막혀. 그렇다고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건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알죠. 뭔가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그러니까 이게 방귀 낀 놈이 성내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존 프락터의 열받음이 전 이해가 되더라고. 막 엘리자베스랑 둘이 밥 먹다가 막 쓱내잖아요. 네. 막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야. 난 너한테 하나님이 아니지. 다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길 바랬던 존 프락터를 사실 이해할 수 있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이 엘리자베스랑 존 프락터가 이제 사막에 가서 서로 이제 주고받게 되는 그 죽음 앞에 놓였을 때 서로 주고받게 되는 대사들의 그 깊은 본인의 스스로에 대한 회개가 정말 깊이 담겨 있는데 이들이 이제 그 전에 이막에서 서로 주고받는 대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엘리자베스는 거기에서 이제 본인의 딜레마가 생기는 것 같아요. 어찌됐든 엘리자베스라는 인물 자체는 사실 이제 여러분 뭐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뭐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닌 사람들은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어떤 십계명이 무엇인지를 이제 한번 찾아보시면 이제 금방 나올 텐데 사실 그거를 보면은 굉장히 지키면 너무 좋겠지만 참 지키면서 살기가 쉽지는 않은 정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잘 훈련된 삶을 살아나가야 정말 겨우겨우 지킬 수 있는 그런 말씀들이잖아요. 그쵸. 근데 엘리자베스라는 여자는 굉장히 놀랍게도 이 10계명을 철저히 지키면서 사는 여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참 저도 이제 기독교인이지만 이 10계명을 완전히 지키면서 사는 여자라는 그 말 자체로 와, 이 여자가 어떤 삶을 살고 있겠구나라는 게 이제 막 믿지 못할 정도로 막 이제 다가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삶을 살고 있구나. 어찌됐든 그런 여자이기 때문에 이 여자는 자기의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쓸 거고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려고 애쓸 거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진실되게 자기의 마음을 진실되게 그렇게 바꾸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여자일 텐데 그래서 이제 이 여자는 그런 혼란 속에 빠지는 그런 갈등 속에 빠지는 거예요. 내 남자가 내 남편이 바람을 폈다고 나에게 고백을 했다. 그런데 내가 이 상황 속에서 내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니까 이해는 하고 사실 엘리자베스는 프락터를 용서했으나 네. 용서해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미 그녀는 그가 이야기를 하는 순간 그 이야기를 들은 그날 네. 하나님과 교제를 했을 거다. 기도를 하고 막 네.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이미 하나님이 자신을 용서해 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나서 그러면 내가 이제 존 프락터를 당연히 용서를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그 그리스도인들은 다 그렇게 이제 네. 움직이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미 용서를 했는데 사람인지라 그게 생각이 안 날 수가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존 프락터가 나 잠깐 세일럼 갔다 왔는데 그 에비게일이 나한테 얘기했을 때는 그런 거 아닌 것 같아. 그거 별일 아니야. 이랬을 때 왜 그거 뭐라고 누구한테 들었어? 그러면 에비게일이랑 잠깐 둘이 있었어. 잠깐. 이럴 때 그녀가 침착함을 유지하기 힘들다. 네. 왜냐하면 온갖 그녀 머릿속으로 그려내고 있는 상상은 그 둘이 있는 걸 상상을 하죠. 네. 둘이 옷을 벗은 채로 네. 혹은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가 그가 또 그 잠깐 단둘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 단둘이 그러니까 우리 둘이 있었어라고 하는 거기에 대해서
그거는 왜 나한테 얘기를 안 해?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서운함이 물밀듯이 들어올 수 있다. 네. 너무나 당연한 구조다. 네. 이게 아무리 용서를 해도 그때 그 용서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사람이니까 그 생각이 또 드는데 그래 됐어 오케이 하고 엘리자베스가 계속 누르잖아요 자기를. 네. 근데 이제 존 프락터는 그걸 보면서 그래 당신이 그렇게 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지만 눌러주고 있구나. 그게 아니라 아니 내가 그때 다 얘기했잖아. 나 미안하다라고 사과했잖아. 그리고 진짜 그냥 단 둘이 그냥 둘이서 잠깐 얘기했어. 라는 거를 얘기할 때 반응이 시큰둥해 뭔가. 그건 나한테 얘기 안 했잖아. 약간 삐지는 것 같아. 그러면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너 왜 그러냐 대체? 이렇게 나갈 수가 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입장에서는 이걸 정말 깊게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이제 뭐 이렇게 구독자님 분들 중에서 이제 뭐 이별을 겪어보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사실 혹은 이제 지금 뭐 사랑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한 사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제 내 남자친구 혹은 내 애인이 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좋아졌다 혹은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온다라고 했을 때 그걸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내 자존감이 무너지는 것 같은 듯한 느낌이 들 거거든요. 사실 그게 너무 힘들 텐데 이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한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생 당신만을 바라보고 평생 당신을 사랑할게라고 약속을 하고 그런 언약을 한 상태인데 그런 사람이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마음에 두고 나 말고 다른 사람과 몸을 섞었다 그랬을 때의 이 자기의 무너짐은 진짜 제가 이걸 상상해보면은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감히 상상도 못하겠지만 아마 모든 게 다 무너지고 별의별 생각이 다 들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엘리자베스를 이제 뭐 하시는 분들 계시면 생각해봐야 될 게 엘리자베스의 사막 대사. 나는 내가 너무 나를 못생긴 여자라고 생각해서 당신과 키스를 할 때도 당신의 사랑을 믿기가 어려웠고 이제 이런 대사들을 하는데 이 대사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엘리자베스가 본인에 대한 컴플렉스가 있고 본인의 이 자존감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일정한 부분은 해결이 안 되어 있는 여자라는 거. 근데 그게 이제 존 프락터가 아비게일과 바람을 피웠다라는 걸 듣고서 그 부분이 굉장히 건드려졌을 거예요. 그 연약한 부분이.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통해서 별의별 생각들이 다 들어왔을 거고 자기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일 거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여자가 아팠다는 거. 이 본인이 아프고 이제 뭐 어디 하나 이렇게 부러져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거나 이제 그래도 참 별의별 생각이 다 올라오고 그쵸. 무기력감에 시달리고 자기 연민에 빠질 수밖에 없는 또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큰 이유는 에비게일은 어리고 네. 누가 봐도 예쁘고 네. 아프지도 않고 네. 엄청난 그러니까 그냥 우리 그냥 쉽게 생각했을 때 어디 그냥 밖에 딱 나갔을 때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기다가 나이까지 어려 이런데 본인은 뭐 어디 그렇게 막 엄청나게 준수한 외모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나이도 많고 아이들도 낳았기 때문에 또 이제 뭐 그런 노화들도 막 있을 수 있고 심지어 아파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남편이 자기를 버리고 다른 그 어린 아이와 누가 봐도 예쁘고 나보다 예쁘고 잘난 그 아이와 바람을 폈을 때 네. 자존감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건 너무나 네. 당연한 네.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그런데 엘리자베스는 거기에 대해서 그 엘리자베스 당신 정말로 얼음장같이 차가운 여자야라는 얘기들이 존 프락터 입에서도 나오긴 하지만은 다른 사람들도 당신 정말 차가운 여자인데 그게 아니라 엘리자베스 정말 차가운 게 아니라 뜨겁죠. 뜨겁게 자신에 대해서 그렇게 차오르는 것들을 아주 해결을 잘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냉정하게 표현이 될 수도 있는데 감정적인 게 꼭 막 뜨거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엘리자베스가 열심을 내고 있느냐 네. 그런 것들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근데 이 말씀 진짜 되게 좋은 표현인 것 같아요. 엘리자베스는 어떻게 보면은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냉정하고 굉장히 차가운 여자라고 보여질 수 있지만 사실 존 프락터한테 이막에서 존 프락터한테 그렇게 날이 선 듯한 반응을 보이는 것도 전 너무 이해가 가는 게 자기의 못생긴 면이 올라오거나 자기의 그런 연약함이 드러났을 때 여러분들도 아마 느끼신 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저도 되게 누군가가 그리고 내가 아끼는 사람 앞에서 내 뭔가 굉장히 못난 모습 들키기 싫은 모습들이 올라올 때 그거를 감추려고 굉장히 이제 방어막을 치게 되고
이제 내 자신을 절제하려고 그런 차가운 것들이 충분히 나아갈 수 있는 상황인 것 같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보면은 차갑게 느껴질 수 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안에는 정말 뜨거운 전쟁이 그럼요. 일어나는 거예요. 정말. 근데 어떻게 이것들이 이제 가끔 존 프락터 입에서 둘이 잠깐 있었을 때 들었어 이러면 이게 진짜 이게 회복이 안 되죠. 막 그때 네. 바로 순간순간 회복이 되면 엘리자베스는 정말로 뭐 로보트도 아니고 절대 그렇게 되지 않는데 그런 인물들 간의 갈등 관계를 이해하시려면 네. 정말로 반드시 성경적인 구조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꼭 이 말씀들을 드려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저희가 이야기하고 있는 성경적인 구조들을 통해서 현실적인 이 사람들의 뷰도 한번 살펴봐야 되잖아요. 세일럼이라고 하는 마을 자체가 굉장히 작고 뭐 항구 도시였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고 뭐 수출품도 나르고 막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늘 그냥 이제 일만 하는 네. 거죠. 일만. 네. 남자들 특히나 이제 눈 뜨면 일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난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 중에 이제 크게 차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애들을 그렇게 많이 낳는데요. 노동자들이 열심히 이제 일을 하고 나면은 본인들의 어떤 욕구들을 충족시키는 데 있어서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서로 뭐 오늘 뭐 소주 한잔 할래? 막 이게 아니니까 네. 풀 수 있는 욕구가 그런 이렇게 육신을 섞고 몸 섞고 막 이런 거밖에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막 푸는 과정들밖에 없는데 이거 제가 자꾸 존 프락터 편을 드는 게 아니에요. 절대로. 저는 그냥 그 캐릭터에 대한 뷰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존 프락터는 이제 엘리자베스가 보더라도 이야기를 할 때 우리 남편 정말 성실한 사람이고 뭐 가끔 그냥 뭐 이거 게임이나 조금 하지 절대로 그런 사람이 아니다, 방탕한 사람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은 정말 존 프락터는 그냥 일집 그러다 가끔 뭐 산책 뭐 이렇게 하는데 자신의 욕구들을 막 풀 수 있었던 그 부인과 이제 그렇게 막 그런 하다가 부인이 아프네. 부인이 아픈데 자기 집에 있는 아이가 나랑 같이 뭔가 우리 집에서 일을 해주고 있는 아이가 굉장히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할 때 뭔가 순간적인 어떤 잘못을 그런 식으로 또 저질렀을 수 있다. 라는 것에 대한 생각도 들어요. 근데 그런 연약함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건 절대 아니고 그리고 사실 그렇죠. 그 얼마나 어렵겠어요. 뭐 따로 이제 뭐 즐길 수 있는 낙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뭔가를 그런 어려움들을 해결할 수 있는 즐거움들을 본인들이 찾았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것도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존 프락터가 이제 페리스 목사가 이제 세일럼의 새로운 목사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 교회에 어느 정도 나가지 않았다. 뭐 이런 설명도 이제 대본에 텍스트상에 나와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보면서 물론 이제 교회에 가지 않아도 얼마든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할 수 있지만 이제 이 사람의 마음속에 그렇게 이제 본인의 그런 즐거움과 낙이 없어서 어려운 부분을 신앙적으로 해결을 잘 못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목사나 아니면 주변 이 이웃 사람들에 대한 판단과 정죄하는 마음이 존 프락터 속에 아주 많이 있었을 거고 그리고 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존 프락터가 그 순간 저지른 어찌됐든 그러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던 비성경적이었던 행동들은 이제 그런 에비게일과 저질렀던 간음이나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 마음속에 항상 이제 자기가 너무 열심히 사는 사람이니까 프락터는 자기가 일하고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 마음속에 자기가 의인이라는 생각이 얼마든지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난 이렇게 잘 살고 있다라는 자기만의 자부심 있죠. 근데 그 자부심이 절대 나쁜 게 아니지만 그 자부심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나의 자부심이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게 되는 수단이 되면 안 되는데 이제 사실 존 프락터라는 사람은 자기가 너무 잘 살고 있고 자기 와이프도 정말 신앙적으로 잘 성숙하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속에 내가 더 낫다 라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정죄하는 마음, 저렇게 사냐 맞아. 이런 마음들이 있었을 거고 이제 그런 것들을 에비게일한테 다 쏟아놨던 거죠. 그쵸.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핵심 포인트입니다. 네. 이것들에 대한 이 핵심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존 프락터가 그렇게 정말로 어떻게 앞장서서 뭔가 모범이 되어지고 있다는 거를 세일럼 사람들은 모두 다 알고 있죠. 그쵸. 그가 정말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덴포스가
너 이름 서명해라. 교회에다 걸게. 이러니까 그때 진짜 난리 나잖아요, 정말로. 거기에 대한 것들을 이해할 때 존 프락터 대사를 거기를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네. 내 이름이니까요. 네, 내 이름을 지키고 싶다. 그게 딱 그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부정을 했었던 존 프락터가 거기에서 정말 또 크게 한번 반전의 계기를 만들어내는 내 이름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미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실현 오디오북에다가 제가 해설로 다 만들어놨으니까 한번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정말 핵심을 딱 말씀해 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뷰가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실현에 대한 캐릭터들을 이해를 해주셔야 그 작품에서만 보이게 될 때 제일 해선 안 되는 게 뭐냐면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존 프락터면 내가 이름만큼은 지키고 싶다. 그러니까 그 이름이 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가 어렵다는 거죠. 네. 아 우리 아버지가 지어주셨기 때문에 저건 내가 지켜야 되는데 그 의미가 아니니까. 그리고 뭐 만약에 엘리자베스 같은 경우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잖아요. 네. 어떻게 이렇게 하면서 용서를 하고 그리고 남편이 저렇게 죽으러 간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 왜냐면 그들이 세상을 살면서 바라보고 있는 뷰 자체는 현실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그들에게는 죽고 나서 또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또 일들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엘리자베스가 아마 마지막에 반성했을 거야. 존 프락터를 회유하려고 했었잖아요. 헤일 목사가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엘리자베스가 회유를 한번 해보려고 했었고 실제로 존 프락터도 자기가 나 그냥 그렇게 할까 하고 살고 싶다라고 얘기하지만은 존 프락터가 자기 이름 지키겠다라고 딱 얘기하고 자기 영혼이 더럽혀지는 걸 더 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엘리자베스는 거기에 대해서 또 드러내진 않지만 안에서 아주 뜨겁게 반응하고 그래 한 다음에 딱 내뱉는 대사가 마지막 대사다. 자기 선함을 찾았다 라고 하는 대사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의미들이 반드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실현은 진짜 어려워요. 네. 교회를 다니고 이제 말씀을 기본 베이스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어려워하는데 좀 어렵죠. 이게 만약에 성경적인 그런 지식들이나 배경들이 없다라고 하면은 실현을 해결한 그 실현이라고 하는 것들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준비를 해봤는데 모쪼록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뭐 이렇게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죄 짓지 않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죄를 짓죠. 근데 정말로 괴로워합니다. 그 죄를 지으면서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려서 죽어주셨는데 나는 또 이렇게 죄를 지었구나. 또 죄를 지었구나. 그 다음날 또 죄를 지었구나.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정말 바보 같은 짓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항상 그렇게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계속해서 내가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를 써요. 물론 무너질 때도 있죠. 그래서 존 프락터가 처음에 이런 간음이나 이런 지속적으로 그런 간음에 대한 행위들을 했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말로 자기가 약하고 또 뭐 힘들게 일하고 오고 막 예쁜 여자애는 또 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육신에 대한 것들을 컨트롤을 못 하다가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내가 진짜로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는 결단을 한 거죠. 에비게일을 밀어내잖아요. 네. 계속해서 밀어내는데 이게 누가 봤을 때는 왜 저렇게 가식적이냐 그렇게 될 수 있지만 존 프락터는 본인 스스로 뭔가 스스로의 싸움을 하고 있는 중이라는 거. 그게 엘리자베스와의 가정에 대한 문제들도 분명히 있고요. 그게 존 프락터는 에비게일을 생각해서 그런 것도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왜냐면 그렇게 하면 에비게일한테도 안 좋기 때문에 계속 그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하면 그걸로 뭔가 존 프락터의 뭔가 그런 것들이 그래야 하면서 뭔가 뭉뚱그려지는 건 절대 아니지만 잘못했죠 반드시. 그리고 이 사람은 본인이 그렇게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본인이 죄를 지었고 그거에 대해서 그래 나는 정말 잘못했어 이제 안 할 거야에서 완전히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거는 아닐 거예요. 왜냐면 그 깊이 이제 이렇게 죄 짓지 않겠어라고 결단하기까지도 너무 괴로운 시간들을 보냈을 거고 그리고 그 결단 후에도 자기가 저지른 죄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막 파생이 되는 그쵸. 일들이잖아요. 아비게일이 멈추지 못하기 때문이지만 어찌됐든 계속 그걸로 인해서 파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존 프락터는 그
그런 어려움들과 회개를 계속해서 이 안에서 막 미친 듯이 해 나가고 있는 상태일 거고,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기가 아비게일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밝히고 증명을 하려면 세일럼에 가서 그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얘랑 간음을 했소 라고 이제 이 사람이 그거를 자기가 드러내야 되는 건데, 이 존 프락터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거를 뒤집어 냈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수치스러울 거고. 그렇죠. 모든 사람들의 신임과 신망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 그리고 내가 정말 모든 사람이 봐도 정말 잘 산다. 그래서 제가 뭔가 재수가 없는데 뭐라고 할 수 없다. 라고 한 그런 인물이 아마 존 프락터였을 거예요. 굉장히 강성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그렇게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 앞에서 이 내 치부를 드러내서 고백해서 이제 그래야 되는 상황들이 펼쳐지기 때문에 이 존 프락터는 그 상황 속에서 자기가 저질렀던 그 죄와 연약함에 대해서 끝없이 회개하고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를 끝없이 이제 그거를 계속 되뇌이게 되는 그런 상황들 앞에 놓이고 있다라는 맞아요. 거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뭔가 계획을 막 한 다음에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 네. 그래서 고민을 진짜 많이 하다가 실현은 너무너무 어려운 작품인데 지정작 폼으로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반드시 이 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이것도 편집 없이 올리겠습니다. 편집 없이 올리고 저희도 이제 정말로 이 이야기를 할 때 참 어려움이 많다라고 하는 것들을 그대로 이 영상에다 좀 담고 싶어요. 뭐 좀 말이 조금 뜰 때 컷 편집 정도? 네. 예, 그 정도만 딱 해가지고 이 실현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 하나에서 끝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좀 다뤄볼 수 있으면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실현 정말 좋은 작품이에요.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오고 그래서 꼭 이제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하시다 보면은 저도 계속 선생님도 그렇듯이 계속 새로운 것들이 이제 오게 되는데 꼭 맞아요. 이제 깊이 있게 좀 읽어보시면 네. 정말 재밌지 않을까. 맞아요. 너무너무 재밌고 제 원픽입니다. 압도적인 원픽. 정말로 엄청난 소스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꼭 실현에 대한 것들 그리고 갈매기 이 두 개는 안 다루면 안 되는 네, 것 같아요. 매년 나와요. 정말 매년 나와요. 그래서 꼭 한번 또 다뤄볼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대한 그냥 한번 내보내 볼게요. 네, 뭐 궁금하신 점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은 댓글이나 뭐 메일이나 뭐든 이렇게 해서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